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입니다. 자, 오늘은 더하님 조찬 포럼의 대표이시고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이강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철 대표의 철학과 소신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구의 또 미래 또 발전 방향은 또 무엇인지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서구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청장 예비후보 이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끝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다른 분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은 뭐 굉장히 장하게 말씀하시는데 끝났네요. 임팩트하게. 아, 예. 오늘 저 느낌 옵니다. 예. 뭐, 사실 이강철 대표는 원래 이게 또 말씀 자체를 또, 재미있게 또 잘하시는 분으로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 저도. 예. 자주 봤어요. 제가 우리 이 대표님을. 갑천변 또 유등천, 대전천 주변에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예. 예. 지금도 타고 계신지. 그럼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왔고. 여기에 예, 자전거 그럼요. 오셨어요? 예. 저는 24시간 자전거로 움직입니다. 네. 제 공식 직함은 대한민국 자전거 출퇴근 운동 본부장이고요. 예. 사실 지금 오늘도 그렇고 세계 각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재앙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지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17년 전에 있던 차 다 팔고 17년 전부터 나부터라도 먼저 네. 이 지구촌에 심각한 재앙이 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예방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탄소 줄이기 운동 그럼요. 차원에서 예.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많이 해서 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네. 그리고 지금 북극곰이 사는 땅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일이라 그걸 오피니언 리더인 저부터 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17년째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저 17년 동안 자전거 타시는 동안 우리 저 이강철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팔아야 되는 우리 영업사원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보람은 네. 결국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자가용 이용 인구가 한 53%에서 55% 나오거든요. 네. 그것을 30%대로만 낮출 수 있으면 지금 지구의 자정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답니다. 기후 변화 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30%가 넘는 한 25% 정도의 승용차 인구를 10%는 자전거 인구로 12%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도록 그런 캠페인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뭐 남대로 뜻도 그럼요. 있고 뭐 한데 어쨌든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많이 개발들 하고 있으니까는요. 어떤 뭐 프로테이지보다도 뭐 그런 쪽으로 좀 자동차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제가 이제 97년도에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주요 교차로인 여기 뭐 시청 사거리라든가 용문 사거리에 가보면 거의 저 혼자 자전거를 탔는데 제가 지금 17년 동안 자전거 운동을 한 결과 지금 주요 교차로에 100여 명이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20명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뿌듯한 보람과 또 글로벌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도요. 뭐 어떤 거는 웬만한 소형차 값 한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자전거는 뭐 가장 5만 원 뭐면 산자전거를 한 대 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자전거? 비싼 자전거 타세요? 아니면 저는 가장 대중적인 자전거를 타세요? 네 대의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도 10만 원이 넘는 걸 탄 적이 없습니다. 생활 자전거입니다. 실제로 뇌정이 아니라. 그럼요. MTB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단순 기계입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짜리 생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혀 뭐 하자가 없고 자전거로 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예.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자전거 박람회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곳에서 4,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4,400만 원? 자전거 한 그건 대가요? 선수용이죠. 제가 그걸 한번 타봤어요. 타보고 느낀 것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전거는 내가 비비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비벼야죠. 예. 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산악 자전거 타는 그렇죠. 그러나 예. 일반 생활에서는 생활 자전거가 가장 좋고 예. 타기에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를 그렇게 오래 타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 동조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그 이강철 대표를 이제 봤던 기억들 중에 그 봉사의 현장에서 참 많이 뵀어요. 뭐 급식 봉사도 하시고 뭐 장애우들과 함께 뭐 하시고 항상 계셨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몸에 좀 뱄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남에게 이렇게 내 재능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회적 약자분들의 활동이 보여요. 보이죠. 같이 가서 예. 힘이 되드리면 그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이번 제가 서구청장 출마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소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분투가 그 아프리카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걸 어떤 조금 뜻이죠? 설명을 예.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어떤 자료에는 아프리카만 했다는데 아시아에서도 한번 실험하고 미주 대륙에서도 한번 하고 한국에서는 서초초등학교가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분투 실험을 하고 예. 네. 그리고 저 스웨덴,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무슨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놓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쪼꾸레 과자를 한 광주리를 놓고 너희들이 군대를 가면 선착순이죠. 저 축구 골대를 너희들 가운데 가장 빨리 뛰어서 돌아오는 친구가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걸 남아프리카에 이제 남아공화국에 거기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부족에 가서 했는데 4개 대륙 가운데 가장 그런 걸 먹고 싶어하는 애가 사실은 아프리카일 건데. 근데 한국 애들도 집에 가면 있는 건데 그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에서도 아이들이 선착순에서 그걸 한 명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프리카 그 남아공화국 거기에서만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치면 여의 땅이죠. 자, 여의 땅? 거기는 축구 골대가 아니고 야자수를 돌아오고 있는데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 아이들 같지 않고 제일 먹고 싶어했던 애들이 30명이 함께 손잡고 야자수나무를 돌아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정말 너희들이 빨리 1등 오면 네가 다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들어왔니? 그러니까 걔들이 30명이 그 심리학자장에서 우분투하고 외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로 직역하면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복지학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리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전 서구에서도 보면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살고요. 또 의외로 하루에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행복한 서구가 아니고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 이걸 꼭 만들고 싶어서 서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구를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그 이제 남북으로 그렇죠. 그 남북 간의 이 경제 소득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둔산이라는 곳이 또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그 크고 또 저쪽으로는 뭐 원도시고 이제 도마동, 변동 뭐 이쪽으로는 사실 그 어떤 그 경제 성장, 어떤 뭐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좀 현재 오히려 떨어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게 사실은 균형을 맞춘다는 건 사실은 모든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코 쉽게 맞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뭐 자신 있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요. 그것을 이제 해결한 사례가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이 세계 복지 선진국인데 거기에서는 공동화 또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이런 걸 해고하는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자리 복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저는 구청장실을 폐지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을 서구민 일자리 창출 상황실로 해서 증권회사 가보시면 상황판 있죠. 있죠. 예. 서구민 가운데 특히 이제 둔산동을 뭐 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자리 갖고 있고 벌이가 괜찮은 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도마동 이제 좀 불균형 발전되고 있는 원도심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제가 구청장실에서 종합관리를 다 할 겁니다. 모든 이력서를 받아서 상황실에 배치해놓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혜적 복지가 아니고 일자리를 통해서 한 가정마다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결국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만큼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에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서구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산업단지라든가 경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대부분은 뭐 공공 서비스가 됐던 민간 서비스가 됐던 서비스 관련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 복지 예산의 어떤 그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간다면은 오히려 더 서구 예산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서구 예산이 1년에 한 3,500억 정도 되는데요. 구청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원칙에 맞춰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보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11조 정도 있어요. 연간. 근데 저는 방식을 이제 그 성공 사례 지금 얘기한 복지 선진국들의 선진 사례를 다 벤치마킹 해온 게 있는데요. 정책 연구 제가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저는 결코 대기업 중심 또는 큰 회사를 유치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기존의 간의 수공업 형태가 됐던 지금 얘기한 대로 서비스업, 식당, 빵집에서도 신규 일자리를 하나 만들 경우 하다못해 안 되면 자기 조카를 쓰더라도 신규 일자리에 관해서 이게 다 스웨덴에서 했던 겁니다. 교육 지원비, 그들을 전문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1년 동안의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산정한 것은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한 명,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유치돼서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500개의 동네 가게가 죽어가지고 저는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대전의 산업 시스템은 88%가 서비스 산업, 동네 가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 사는 서구가 돼야지 기업을 유치해서 또는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시킨 것은 결국 함께 잘 사는 서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미용실, 빵집, 작은 이렇게 동네 가게, 슈퍼에서도 새로운 신규 일자리 하나 창출할 때마다 교육 지원비로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그들을 전문직화해서 1년 후에는 더 고급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일자리는 시범 사업으로 분명히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지금 창조경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두 번째는 창조 경영을 통해서 발전된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중점이거든요. 결과물이 성과분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현재 기존 산업, 기존 회사라든가 서구에 존재하는 서비스 산업에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 동네 가게도 살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거리를 주고 지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서 서구 경제를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서구 쪽에는 그 모 그룹의 그 대형 명품관이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또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 부여의 예가 그랬죠. 부여의 그 명품관이 들어서면서 부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세금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는 큰 일을 단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과의 그 충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도
서구 지역의 균형제 발전을 해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대형 할인마트, 복합시설 이런 걸 유치하는데 그걸로 얻는 서구 경제적 이득 네. 이런 것보다는 나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88%가 서비스 산업의 동네 가게인데 그분들이 잘 사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이팅게일 아시죠? 예, 예. 백의의 천사입니다. 그렇죠. 예. 좌우간 전쟁통에 이제 그 상처 입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치료했던 게 나이팅게일인데 나이팅게일이 갔던 병원에서만 나이팅게일이 없었던 간호사로 없었던 병원보다 생존율이 50%가 늘어났어요. 즉 나이팅게일이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죽어가는 사망률이 5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정말로 혁신적인 무슨 의료 기술이 있었나 하고 저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자기가 하는 병원마다 모든 환자 치료하는 의사에게 출근하면 손부터 씻게 한 겁니다. 쉽게 하면 딱 하나예요. 손만 씻게 했는데 그거 자체가 세균을 옮기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망률을 반으로 줄이고 저는 그게 예. 혁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기업 그럴 유치가 수도 아니고 있겠어요. 예. 지금 동네 가게가 대형 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500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초토화됩니다. 예. 저는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행복 우분투에 위배되는 거죠. 500개의 장사하는 분들이 함께 장사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제가 서구청장의 존재 이유이자 출마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는 그런 사회.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서구에는 들어설 만큼 들어섰지만 이제 한 2개 정도가 더 들어설 계획인데 제가 서구청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인허가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진행되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설레할 때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걸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단호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대전의 주요 간선도로가 2개 있습니다. 계룡로하고 개백로. 개백로. 그 도로상에 다중집합시설이 있어서면 교통 트래픽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고 결국 그걸 그 당시 서구청장에 사인해서 롯데백화점 지금까지도 이제 교통 혼잡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저는 그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신규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될 거라도 결국 그 영업 인허가액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것 때문에 울어가는 500개의 업체 또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서구민입니다. 서구민의 눈빛을 생각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대형 할인마트 그게 복합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시 구세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동네 가게분들 지금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 식당, 빵집 뭐 이렇게 이발소, 미장원이 잘 사는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것이 제 서구청장으로서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은 어떤 외모상 아까는 그 어떤 그 규모 자체는 이제 커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속은 없다. 네네. 뭐 지역민들은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는 거죠. 예. 하긴 뭐 그 미국의 그 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수소폭탄 같다. 이게 네. 수소폭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 반경 한 2km의 소상권은 이제 뭐 전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예. 그분들의 눈물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마트에 가는 거 그래도 서구에서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걸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전에 그런 대형 할인마트가 13개입니다. 지금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이미 들어와 포화 있고요. 상태라는 포화 얘기들이 상태고, 예. 있죠. 예. 그래도 또 들으려고 지금 몇 군데가 터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감히 얘기하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취임하면 절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알고 계시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 정말 단호하시네요. 네네. 뭐 어떤 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그럼요. 살리고자 하는 눈물을 예,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지금 뭐 이 토크를 하면서도 네.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참 선거 현장에서 많이 뵀네요. 네. 몇 번째죠 이번이요?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 예, 2002년도에 서구청장 서구청장.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예. 그 뒤로 국회의원 2번 출마했다가 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다시 예. 제가 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예. 또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를 만들자는 사명감 가지고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서구청장 한 번에 국회의원 2번. 이제 집안에 나만 하는 건 없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참 말은 이렇게 웃고 하지만 아니 보통 이렇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출혈이 얼마나 커요?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 네, 네. 한 번 떨어지면 보통 얼마 정도 이게 출혈이 돼요? 금액 정도로 좀 얘기를 하면 금액으로 얘기하죠. 우리 사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서구청장 한 번 떨어졌을 때 네, 네. 5억. 예,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예. 오히려 서구청장이 좀 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는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예.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좀 덜 쓰는 거고. 예. 남들은 5억 쓸 때 자전거 타고 다녀서 한 4억 9천만 원 정도.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자전거 덕입니다. 예. 아, 이렇게까지 뭐 보존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15% 이상 네, 네. 지지율. 처음에 서구청장 떨어졌을 때 몇 퍼센트 나왔어요? 눈물 납니다. 얼마 안 나왔죠. 무소속이었으면 아니, 더 그랬을 테고. 많이 나왔습니다. 14.9%. 오, 14.9%. 그때 그러면 이제 황금 못 받으셨고 14.5%. 국회의원 2번 나오실 때 몇 프로? 그때는 한 번은 7%, 네. 다 무소속인데 한 번은 11%. 야. 당선되려면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의 우리 서구청 출마자 구도로 봐서는 당선 가능성은 35%고요. 35%. 40%면 확실합니다. 40. 이야. 서구 주민 여러분. 근데 40%를 만들어 주십시오. 14.9, 10%, 11%. 너무 먼데요? 왜 나오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먼데 지금. 무소속. 무소속이라도. 지금은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지금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응. 씨와 함께 예.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정당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해서 내가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이 사실 그 지금 6사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당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못하지 않나요? 뭐 좀 막말로 하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잖아요. 무공천이란 말입니다. 저는 예.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겼던 게 저일 겁니다. 무공천에 대해서. 그래서 지지 성명도 했고요. 사실 안철수 씨와 만난 배경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존 정당, 저의 결론은 제가 정치 시작한 게 98년도니까 지금 한 6, 7년 됐는데 기존 정당의 정치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네. 제가 현실로 부닥치면서 느낀 결론이 이겁니다. 기존의 정당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 해왔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인생을 살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뱉은 얘기를 내가 못 믿는데 국민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거짓 정치, 또 그리고 부패 정치. 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정부 부처 그리고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국민들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부패한 분야가 정치 분야입니다. 근데 뭐, 그렇죠. 부패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신뢰받는 곳은 119 구조대고요. 예. 그런데 정치 분야의 핵심 고리,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정당 공천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 공천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걸 바꾸고 새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에 반해서 처음부터 제가
입당을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설사 지금 곽성철 MC가 그 우려하는 부분 무공천이 정당에 뭐 이런 혹시 행사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혹시 피해를 입을지라도 또 선거 결과가 무공천으로 인해서 썩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패가 공천장사 또 그리고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에 줄 세우기 이걸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무공천이 이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표현상 연락의 국회에서 정책하고 지역사회에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정당 공천제는 그걸 다 묶어서 자기들이 돈 받고 공천 주고 또 그리고 근데 너무 그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정당 정치인데 정당 정치에서 그 가질 수 있는 특성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니 잠깐 세 말씀하시기 개가 전에 네. 굉장히 좀 흥분해가지고 네, 흥분됐어요, 지금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아니 물 좀 제가 네, 네. 잠깐만요. 물 좀 드시고 해야 되겠어요. 새 정치의 핵심이 정당 공천제입니다. 저기 물 좀 드시고서 좀 하세요. 너무 저 지나치게 흥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예. 왜냐하면 저는 네. 현장에서 그걸 봤고 미국, 일본 모든 유럽이 민주정치를 갖고 있고 정당 제도를 네. 갖고 있습니다. 어. 유일하게 우리만 정당 공천제를 두고 중앙 정당에서 지방 자체까지 옥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정치면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폐해를 이제 그 정당 공천제로 공천제. 보시는 거죠. 그거로부터 출발이 된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가 제안한 무공천. 저는 정당 공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제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기초자치단체만 우리 서구청장이라나 서구위원만 무공천인데 그것이 이제 향후 확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떤 뭐 얘기를 해도 지금 뭐 현재 그 대전의 중심은 서구입니다. 네. 그죠? 서구의 그 현재 그 생각할 때 가장 큰 좀 문제 또는 뭐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아까 뭐 소상공인들을 네, 네. 위한 뭐 지원이라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되는 것은 이제 화상 경마장 문제, 아, 또 그렇군요. 이제 지하철 2호선 문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 이게 다 이제 다 연결고리가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초지일관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건 일자리 문제. 그리고 서구 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세종시가 이제 출범이 돼서 지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서구나 유성구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하고요. 예, 예.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서구나 유성구에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대전이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예. 그래서 즉 대전시에서 도청 이전은 15년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해서 지금 원도심 공동화가 일어났듯이 예. 우리가 특히 자치단체에서 서구나 유성구가 준비를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의 경제나 자산 가치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예. 어쩌면 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가 예견될 수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서구 경제 활성화가 지금 가장 큰 화두고 그거의 핵심 고리는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향후 구청장을 정말로 저는 일자리만 했다 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서구민은 제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원래 저 이강철 대표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정적이셨습니까? 어렸을 때의 그 꼬마 이강철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저 지금 굉장히 그게 또 궁금해요. 이게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꼭 있는데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저의 이제 정신적 스승이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민영강 선생님인데 그분은 아마 큰 뜻 없이 했을 겁니다. 제 이름이 이강철이잖아요. 예. 이름이 세잖아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이 뭐 청소하는 거 어려운데 못 하잖아요. 높은데 유리창 못 닦고 이럴 때 그분이 꼭 저를 불러서 이랬어요. 강철아, 너는 강철이니까 쟤들이 못하는 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제가 아 내가 강철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실제로 그 뒤에도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지금 교수까지가 돼서 리더십 강의를 한 30년 했는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자존감을 불러줘야 돼요. 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네네. 잠재 능력 개발을 하는데 근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대신해서 아, 나는 강철이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봉사활동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저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물론 이제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몰랐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느꼈다는 느꼈어요. 것은 굉장히 조숙했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아니 이제 아버지의 교육이죠.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이세요. 천생 군인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6.25 참전하셨고 장교로 그리고 예편은 소령으로 하셨는데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고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5.16 이후에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 예편시켜서 맡겼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소령 예편 당하면서 고향이 부여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치면 초대 부여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도 대우받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예. 아버지의 제가 지금까지 모습은 정장을 입은 걸 못 봤어요. 아버님이 예. 지금 보면 우리 런닝은 이게 뭐죠? 줄 있는 거 있죠. 네, 네, 그 네, 당시는 네. 이렇게 그렇죠. 반팔되는 예, 반팔에서 런닝, 팔 있는 그것도 거. 이런데 예. 포맨 런닝을 입고 삽자루 지고 동네 주민들과 이렇게 했던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런 어려운 일을 군수였거든요. 안 하셔도 되는 네. 네.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하셔도 될 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꼭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일하시다 보면 노동요 비슷하게 노래를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빨간 구두 아가씨인데 지금도 외웁니다.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 동네 분들이 줘서 그때 네. 돈으로 하면 벌이가 좀 씁쓸했죠. 아, 용돈 쓰라고 예, 예. 아이스케이크 사 일하시던 먹고. 예, 동전으로.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지금으로 봐서는 정장 입고 관용차 타고 다녀도 되는데 제가 본 모습은 평생 런닝 차림에 삽자루, 곡괭이자루, 다리 놓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그것의 영향력이 커서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피를 좀 뭐 좀 받았잖아요. 검소하시고 네. 권위적이지 않았던. 네.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권위적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이강철이를 만들었다라고 네. 하시는 거고요. 네. 하나의 그런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예. 연애는 언제 해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첫사랑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결혼할 겁니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방송이는 아니 방송이 아니고 아니 곽성렬 아니 정말로 아이 뭘 또 괜찮아요. 아니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저도 못 해봤어요. 그때 마음으로부터 되게 남학생들의 첫사랑 상대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여선생님.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네. 내가 여성으로서 예. 사랑했던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재 사모님? 예. 오. 실제로 첫사랑인데 방송이 아니고 아니 네. 고3 때까지 시골이니까 예. 정말 데이트 한번 못해서 요즘은 뭐 고등학생들도 미팅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절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집이 완고했던 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때는 목표가 나는 좀 어려서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예, 있었기 때문에 연애하고 이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고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아니 여성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저 꿈이 뭐를 갖고 계셨는데 연애를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첫사랑 순자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잠깐이지만 이성을 네네. 만나고 만난 느끼게 적이 되는데. 없어요. 이성을 만나본 적이 없고. 아니 그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꿈은 뭐였는데요? 고1 때 예. 아버지 영향 그것도 컸죠. 실제로 고1 때 제 꿈이 UN 대사였어요. 오 구체적이었습니다. 유엔 대사. 예. 예. 이제 그건 국가 경영,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전문직으로 네. 국가 경영에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 흑백TV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대사로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유엔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유엔 대사를 꿈꾸면서 유엔 대사들을 멋있죠. 경력을 보니까 어. 전부 육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장차관이. 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육사를 가려고 예. 정말 피말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연애는 안 한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 뭐 꼭 완고해서가 아니고 여자 만나겠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대학을 대전에 입학을 했는데 네. 거기서 만나셨어요? 예. 어. 대학에 왔는데 아니 여자보다도 천국인 거야. 예? 갇혀 있다가 넓은 데로 나오니까. 예. 아니 대학 캠퍼스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예.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고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과대표도 됐고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2학기 때부터는 회장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걸 못 했는데 그때 이제 1학년 때 눈이 맞은 게 우리 지금 천국에서 아. 제 눈에는 천사로 보였어요. 이쁘고 특히 착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예. 그래서 같은 반이었고 그래서 캠퍼스 CC 프로포즈하고 예. 사귀게 돼서 네. 10년 사귀고 야. 87년에 결혼한 분이 우리 애들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서 슬아의 자녀는 몇 분이나? 둘이요. 큰 딸하고 둘? 아들. 예. 그럼 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아까 그 한 번 나왔을 때보다 거의 한 5억씩 이제 해 드셨다면서요. 예. 그 부인은 어땠을까요? 그 부분이 제가 인생에 가장 미안하죠. 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미안하세요? 평생 갚아야죠. 예. 중요한 건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실 거예요. 대전에서 네. 선거 나다 계속 당선되다가 한 번 떨어져서 죽은 사람, 한 번 떨어지고 나서 패가망신해서 이사간 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의지력이나 열정, 의지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제 낙방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마약 아니면은 이렇게 끝까지 도전하게 하는 그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네. 뭐 어떤 매력이에요? 이게 이강철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도전에 대한 매력은 뭐예요? 제가 일단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고요. 정말로 정치 현장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또는 구청장으로 정말 제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말리는데도요? 많이 말리는데 예. 늘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저 이번에도 말리셨을 것 같아. 예, 극구 반대를 하죠. 예. 근데 제 목표나 꿈,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 외에는 다 이뤘어요. 정치적인 입지 외에는 다 이뤘기 때문에 또 정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딴짓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하거나 또는 뭐 미쳐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박하거나 미쳐 있잖아요. 안 살아요. 저도 느낍니다. 어쨌든 그런 뭐 미안한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한번 카메라 보고 부인이 계시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보 늘 미안해요. 사실 남편이 활동이 좀 많고 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아서 어떤 단체에서나 리더 역할하고 또 특히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큰 폐를 끼쳐서 정말 머리 숙여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열정, 꿈과 목표, 또 이것이 나 하나를 희생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지역민들에게 봉사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돼준다면 그것 또한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내 목표를 잘 이룰 것이고 또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당신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힘이 돼주고 특히 우리 두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지금 보란듯이 딸과 아들을 잘 성공시켜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보 사랑합니다. 그래요.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경제는 어떻게 꾸리고 계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100% 우리 식구가 사모님이 이제 나가서 일하시고 그 수입으로 우리 지금 생활하시고. 식구가 예. 이제 원래 중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예. 근데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지금 교장 부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선생님의 길을 네, 가실 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만만치 않죠. 교직 월급 갚고는 뒷바라지하고 어려워서 예. 지금은 이제 영어 이제 사설 학원에 학원. 교사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마운 건 이제 뒷바라지를 덜 해주죠. 면목이 없고. 다만 제가 아까도 인사할 때 얘기 특히 고마운 건 정치하는 집안이 보면 떨어지면 풍비박산이 돼요. 그러게요. 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해요. 해서 제 뒷바라지는 둘째치고 우리 애들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애들 저도 가장 큰 보람이 애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3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기의 길을 성공적으로 지금 끌고 있고 큰애는 지금 이제 우리 식구가 잘 뒷바라지해서 지금 영국에서 의사로 성장해 있고 우리 아들은 제가 물론 딸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은 제가 아버지의 피를 받았듯이 얘도 제 피를 받아서 한 가지 다른 건 얘는 정치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하나는 저를 따라서 봉사활동 다니다 보니까 얘가 대한민국 청소년 봉사동아리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게 7-8개인데 지금 봉사 관련해서 EBS 방송 강의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왕으로 뽑혀서 광복 60주년 타종식 이런 데도 가고 서울에도 팔려다니고 저보다 더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식구에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굉장히 절대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 우리 이강철 대표님은 뭐 말 그대로 조찬 포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뭐 경제적인 생산성, 이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직책은 제가 갖고 있는 직책은 물론 이제 다 먹고 사는 봉사 건 대부분 봉사 직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건 제가 유일하게 버는 건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또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수익.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 또 그리고 대전시라든가 대전시 교육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강사로 뛰면서 리더십 강의를 제가 30년 해서 대한민국 리더십 강의에는 제가 좀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네. 상황은 되는데 제 앞가림밖에 못 집안을 다 이렇게 좀 건사하기에는 역시 그 사랑하는 아내인데 좀 네, 컸다. 네. 예, 뭐. 집안은 지금도 우리 식구가 건사하고 저는 제 앞길밖에. 어쨌든 순간 조금 아까 눈시울이 좀 네. 쭉 했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이제 네.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이제 안정기를 찾으셨어요. 애들 엄마 예. 생각하면 눈물 나죠. 예, 그죠? 예. 눈물 나실지도 모르겠다. 자, 사모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자, 사모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쭉 들으셨죠? 언제쯤 오셨어요? 아까? 중간에 중간에. 그럼 뒤쪽에 혹시 이강철 대표의 그 부인에 대한 러브스토리. 첫사랑이라고 죽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대부분의 이 정치인의 아내로서 그런 고뇌,
이런 것들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드셨겠다. 네, 편안하거나 안정된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전혀 뭐 가정경제 도움도 안 되고, 그죠? 어떻게 그 견디셨어요? 2002년부터 쭉 떨어져 왔거든요. 아, 예. 정치인의 생활이 이렇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냥 뭐, 아유, 우리 저 신랑이 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 여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그리고 바로 했었죠. 선거를 하고 할 줄 알았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남편이 곧 성공을 할 거니까 이제 곧 이제 이 고생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의 길을 갖고 계셨는데, 안 되겠더라. 네, 도저히 이제 이거 가지고는 남편 뒷바라지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가관을 그만두고 좀 더 이제 나을 뭐, 학원을 이제 하셨다고. 제가 영어 교사를 했으니까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걸로 이제 훨씬 그게 더 수입도 괜찮고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키우는데 시간적 여유도 좀 더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어쨌든 그 한 번의 그 구청장 선거에서의 낙방,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방, 좀 많이 시끄러셨어요. 더군다나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땐 정당의 어떤 공천 받은 것도 아니고. 후보님의 성격과 의지력이 워낙 강해서 네. 말린다고 안 하셨을까 붙은 일은 벌써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의 뜻이 워낙 강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또 그거고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저 정도 상황이 되면요. 같이 안 사시더라고요. 벌써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게 서로 갈 길 가고 그러시던데. 혹시 저 항상 그 주머니에 서류 한 장 들고 다니시는 건 아니세요? 있어요? 네, 도장 찍어서 도장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또. 이건 농담이고 예. 그런 생각은 수없이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도장을 찍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또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남편은 본인의 의지력도 강하고 그런 힘이 있고 네. 능력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네, 믿어요. 이번에 떨어져도요? 지금까지 왜 떨어져요? 이번에는 된다니까. 이번에는 된다는 계시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어디 용한 점집 가서 점 보셨어요? 아니 서구민을 믿고 서구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는 옆에서 보면 그 예. 도전과 실패가 계속 함으로써 그게 힘이 미천이 되어서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점점 노련해지고 네, 있고. 노련해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힘은 들겠지만은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언젠가 성공을 하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저 사모님 말씀은 그런 거죠. 점점 이강철이라는 인물이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상황도 라는 지금 거죠. 많이 좋아지고 있고 처음 시작할 정치 시작할 때보다는 예.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우리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화가 돼서 인물 중심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여러 번 선거 경험이 있는 그 사모님이라 굉장히 그 말씀을 또 이제 유리하게 또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사실 그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 유권자입니다. 예.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내 신랑 이강철의 매력은 이런데 뭐 여러 번 뭐 이런 실패도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한번 홍보 한번 해보시죠. 선전. 예.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예, 없지만 한번 뭐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보시고 하셔도 돼요. 예. 제가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에서 느낀 것은 모든 교육은 기본과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려면 주변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성실성과 의지가 없으면 그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후보님께서 정치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하리라 보고 또 제가 옆에서 보면 도전과 그 실패를 할 때마다 본인이 실패할 때는 정말 잘 버티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고 마라톤으로 버티시고 산행을 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인드 컨트롤 아주 잘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모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된다고 혼자 여러 사람들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여러 가지 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안에 누가 아프고 누가 성공을 했고 이런 걸 알으려면 수없이 그 집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직접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주변 곳곳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이 구청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서구민들을 더 잘 파악하리라고 봐요. 제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봐도 그냥 거리에서 구호만 외치는 사람보다는 페이퍼 청장보다는 이렇게 액션가로서 운동할 수 있는 이 후보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밀어주시면 네. 좋은 서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좀 안아주시죠. 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속으로는 화나는 것도 있으실 텐데 꾹 참고. 삭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장 그 사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네,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뭐 이렇게 행복합니다. 배도 뭐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고 네. 사실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외유 내강적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름 모르죠? 예, 이름이 도순이에요. 어, 도순입니다. 그렇군요. 이강철과 도순이 궁합 괜찮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 더하님 조찬 포럼의 이강철 대표, 그리고 6.4 지방선거의 서구청장 예비 후보, 이강철 예비 후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요. 정말 나 이 말만 꼭 남기고 싶다. 하고 싶다. 전해주시면서 또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대전 발전을 리드하고 있지만 세종시와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축, 힘이 서구에서 빠져나간다면 서구민 모두에게 재산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 서구의 미래 전략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 일자리를 원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려서 일자리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서구를 원하시면 6월 4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후회 없는 그럼요. 시간이었죠? 예. 오늘 다 함께 하신 말씀 다 하신 다 거예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하님 조찬 포럼의 우리 이강철 대표의 또 이 왕성한 활동 또 기대해 보면서 과연 우리 이강철 대표의 그 꿈이 또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구청장 예비 후보인 이강철 더하님 조찬 포럼의 대표와 함께 열린 건강 토크콘서트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욱더 새로운 뉴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이 세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의 곽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